국정감사 원래 좀 시끄럽고 격렬한 토론이 오가긴 하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욕설 하나가 터져 나오면서 순식간에 인터넷을 달궜는데요. 이 욕설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정치적 의혹의 문을 열었는지 오늘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TV조선 메인 앵커 출신이라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바로 국민의힘 박정웅 의원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정말 충격적인 폭언이었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국감장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폭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전조가 있었죠. 박정훈 의원이 이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 라는 문자를 보냈던 게 확인됐거든요. 그러다 국감장에서 분노가 격해지면서 결국 저렇게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대체 무엇이, 그것도 전직 앵커 출신의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박정훈 의원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11.12 쿠데타를 지지했던 군사위원회, 바로 국보위에 빗댄 건데요. 이건 정말 강력한 비판이었죠. 그런데 이 비유가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개인적인 반격을 불러오게 됩니다. 김우영 의원의 반격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정곡을 찔러버렸죠. 박 의원의 국보위 발언을 받아서 바로 그 쿠데타 주역들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사진 속 전두환 바로 옆에 서 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쿠데타에 가담했던 차규현 전 장관이고 바로 박종훈 의원의 장인이라는 사실을 터뜨린 거죠. 이 폭로가 박 의원의 감정을 폭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욕설 파문이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사실 바로 그 국정감사장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초점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욕설 논란과 바로 같은 날 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2021년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 하나가 단순한 욕설 논란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의혹으로 판을 치우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이 발언입니다. YTN의 보도에 대해서 당시 김건희 여사가 기자에게 직접적으로 했다고 알려진 말이죠. 이 한 문장, 그냥 항의를 넘어서 이건 위협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해 보이죠. 그럼 YTN이 대체 뭘 보도했길래 저런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김 여사가 대학 교수 지원할 때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있었다고 YTN이 단독 보도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이랬다고 주장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그 기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여러 조각의 퍼즐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과연 복수하겠다는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을까요? 이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적 복수라는 의혹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사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YTN의 비판 보도가 나오고 바로 복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공영 언론사였던 YTN을 민영화하겠다며 지분 매각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매각이 끝나버리죠. 이 속도감 있는 전개, 정말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YTN 매각 과정의 배후에는 좀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엔 통일교가 인수이사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와 연루됐다는 건진법사라는 인물과 연락책인 윤영호 씨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감장에서 YTN 지분을 빨리 팔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의혹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영호 씨가 건진법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내용인데요. YTN 인수의 목적이 김건희를 위한 보수 언론사 확보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YTN 매각이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결국 YTN 매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단 2명이었습니다. 한 명 김홍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었고 다른 한 명 이상인 위원은 YTN을 인수한
바로 그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심판을 봐야 할 사람들이 한쪽은 대통령과 다른 한쪽은 인수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명백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복수라는 키워드는 여기서 또 등장합니다. 건진법사가 YTN 인수 과정에서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좋다는 좀 섬뜩한 말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이건 YTN 내부에서 반발이 있더라도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복수 발언과 정말 소름 돋게 맥을 같이 합니다. YTN 스캔들, 이게 과연 빙산의 일각이었을까요?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과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사건이 단지 하나가 아니라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홈쇼핑 업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 행정관들이 아무런 업무 연관성도 없이 TV 홈쇼핑 협회를 방문해서 업계 대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협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곧바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카드 유용의혹에 휩싸이죠. 이 일련의 과정, 특정 인사를 자리에 앉히고 뭔가 이권을 챙기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폭로 이후에 정치적인 책임과 진실규명을 위한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뉴스맨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가발 같니 근데? 지금 박성재보다 너 가발부터 잡아야겠다고. 아, 이 가발 이슈가 또 세게 터졌네 오늘. 아 근데 조금 짧았을 때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재혁 씨는. 아, 죄송합니다. 아, 자, 죄송합니다. 네. 뭐 머리보다 지금 중요한 게 열심히 많으니까. 중요한 게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묻히는 감이 있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회 국감장 중에 가장 핫한 곳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금 가방입니다. 가방이. 예. 아, 뜨거워요. 예, 그러니까요. 욕설로 뜨겁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이런 국회 처음 봅니다. 아. 하지만 국회 전체를 정치 혐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누가 욕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냥 그렇죠. 국회를 싸잡아, 국감장을 싸잡아 비판하지 말라고. 예. 저는 그 영상을 소리로만 듣다가 나가 소리 듣고 매불쇼 틀어놨나? 최욱 씨가 나가 많이 했어. 근데 안 네. 들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한 이슈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셨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과방이 핫하죠. 근데 어제 보니까 오늘자 기사 보니까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고 썼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욕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설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요. 네. 그렇게 기사 쓰면 안 되고 욕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에서 그렇게 막말 욕설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난무했다 그러면 양쪽에서만 한 것처럼 느껴지겠네. 네, 한쪽에서만 욕을 하길래 제가 큰 소리로 박 의원 욕을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준엄하게 꾸짖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는 욕을 하지 않았다. 네.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네. 장면을 잠깐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어서 점잖은 걸로 생각해. 특히나 TV조선 앵커 출신이야. 앵커를 마지막까지 하다가 나와서 이번에 당선이 된 거거든요. 초선이에요? 예, 초선이에요.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 중에 욕설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휴 이 짜증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개인적으로 한 거를 이렇게 여기서 자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배신사고 그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이 한심한 새끼야. 참. 박의원 와. 금방 잘렸는데 박 의원 한 게 제 목소리입니다. 아. 욕하지 마시오 제가 했는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저는 와. 어지간하면 사람 미워하지 않거든요. 죄는 와. 미워하더라도. 근데 박정훈 의원은 같은 상임위에 1년 남짓 있었는데 기본적인 인성이 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반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심지어 이제는 욕까지 와. 상임위장 해서 바로 이제 저희가
조치를 하기로 오늘 지도부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박정훈 의원이 김우영 의원이 왜 저런 문자까지 공개하게 됐냐면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박정훈이 그 전에 상임위원장 오기 전에 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정말 50 때도 맞지 않는 그 색깔론 프레임을 하면서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 김정일 주의 추종 세력이 있다. 아이고, 뭐 이런 식의 참 진짜.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한 김우영 의원이 이런 문자까지 보내온 저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한 거죠. 아. 여기서 욕설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허위 사실 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박정훈 의원은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민주당을 국보위 같다라고 했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거 아주 웃긴 맥락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박정훈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을 해서 멋대로 하는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국보위가 이제 전두환이 전두환 때. 국보위를 중심으로 해서 막 정치인 잡아들이고 이 맞아요. 쿠데타의 중심이 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전두환 일당이 촬영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거든요. 네. 전두환 옆에 앉아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다가 이제 붉은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 하고 소개를 했는데 전두환 왼편 차규현 전 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적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차 전 장관은요. 12.12 군사 쿠데타에 참여한 인물이고 바로 국힘 박정훈 의원의 장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부끄러운 줄 알고. 그렇죠. 아니 그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과하는데 공익적인데 그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국보위 같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놀랬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모를 줄 알고 그렇게 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장인어른의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굉장히 긁혔나 봐요. 그러더니 욕설을 갖다가 저렇게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그것도 신성한 국회장에서 욕설을 쓴다는 거는 와. 저는 정말 저런 장면 진짜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박정훈 의원은 진짜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응당 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죠. 걱정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국보위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김우영 의원이 지적을 하고 그 직후에 이제 김우영 의원과 다른 작은 회의실에서 박정훈 의원이 그냥 대놓고 김우영 의원한테 거기서도 뭐 이제 상임위원장은 아니죠. 회의 중에는 아닌데 욕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일 이후에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김우영이 받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안 받았더니 저 욕설을 문자로 보낸 거고 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되지도 않는 또 색깔론 공세를 하니까 아. 김우영 의원이 또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기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 아닙니까? 생중계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저런 욕설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국민의 힘, 국힘당 내부에서도 스스로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아니 의원님, 네. 의원님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높은 분이니까 제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아니 무겁지는 그, 않습니다. 아 대변인은 아닙니까? 진짜 저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젊어졌어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 비서실장이시죠? 그렇죠. 당 대표 비서실장. 진짜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윤리특위 구성 좀 하세요, 제발. 아 미치겠어요. 이준석 미치겠다니까요, 제가. 저도 이준석 보면 미치겠어요. 미치겠는데 아니. 상임위 때 제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아니 이거 좀 해주세요, 제발. 제가 SNS에다가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가 있었어요. 네. 폭발적인 클릭수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윤리특위가 네. 지난번처럼 구성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럼요. 그 네. 구성을 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최욱 앵커님처럼 답답한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하는데 네. 저희들이 잘 해서 네.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따박따박 네. 잘 징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고맙습니다. 이게 모든 게 타이밍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럼 또 넘어가니까 잊혀지고. 더 심각한 건 더 센 발언, 더 맞아. 큰 욕설, 더 큰 망언이 네. 더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렇게 되면 국회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좀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좋아.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옆에서 좀 거들어. 가만히만 있지 말고. 그래. 아니 근데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이잖아 이거 우리. 아, 그리고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약속하셨을 때 되게 마음이 설렜거든요. 아 지난 윤리특위를 7월에. 제일 먼저 구성한다고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네. 설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한 4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합의된 것처럼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제대로 거고요. 된.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 박정훈이나 국힘당 의원 네. 그런 분들 지금 제소돼 있는 분들을 제대로 징계하려면은 제대로 구성돼야 된다. 네. 여러 가지 신속하게. 저들이- 아니 그 예. 송원석이의 그 막말도 지금 다 잊혀졌잖아. 송원석이. 김정재 막말도 있고. 김정재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야. 근데 저희들이 차곡차곡 뭐 잊어지면 안 되죠. 네. 징계해야죠. 알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 제소해도 특위가 있어야 그게 구성이 안 돼 진행이 되는 있잖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막혀 있잖아. 진행이 안 되는 아, 오케이. 예. 자, 그리고 과방위 이슈 하나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의 새로운 녹취를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네. 엄청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2021년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을 때 당시 이제 김건희의 허위 학력과 관련해서 YTN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YTN 기자한테 김건희가 허위 협박성 말을 하는 그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된 거거든요.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예, 통화를 하면서 그 녹취는 잠시 후에 듣더라도 네. 당시에 YTN이 어떤 보도를 했길래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화가 나 있나요? YTN이 2021년 12월 14일에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 수원여대에 이 김건희가 교수 지원서를 내거든요. 아, 이게 네. 이제 교수 초빙 지원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경력과 수상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위로 기재가 돼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게 진짜 웃기는 대목이야 이게. 예, 이게 진짜 웃깁니다. 2022년 3월부터 2002년 2002년 년. 예, 3월부터 한국 게임 산업 협회에서 김건희가 재직을 했다. 뭐 직책까지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적었는데 기획 이사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3년간 팀장으로 근무했다고. 없는 협회. 저렇게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아마 2006년부터 매불쇼 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최욱이가 받아 먹었죠. 이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YTN이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네, 허위 경력이다. 이건 경력을. 그러고 나서는 이제 김건희가 뚜껑이 날아갔나 봐. 그래서 이제 YTN 기자랑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사실 웃을 일은 아닙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일단 김건희. 근데 아쉬운 게 이게 당시에 나왔어야 돼. 그렇죠. 그거 좀 아쉽습니다. 네. 2021년 김건희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꼬리 자꾸 늘어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래서 기자들 받을까요? 이 기자는 완전히 저 어떤 악의적으로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네. 시청자들한테 일이에요. 정말 치사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지. 아니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저 쇼에 내가 저기 공무원입니까? 내가 공인입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 받아야 돼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 기자님은 다 파볼까 하면 나도 한번 그러면은 잘못 기재한 거 없나? 뭐 조금 이력서를 돋보이기 위해서 낸 거고 이걸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도덕 뭐 굉장히 부도덕한 그걸로 몰면 안 되죠. 와,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나도 복수를 하지 안 되겠네. 와, 진짜 복수. 저게 그냥 화가 나서 복수하겠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복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목이 중요해요. 네. 기자한테 뭐 저렇게 막말을 했니 협박을 했니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실제 그러면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가 올라섰을 때 네. 복수를 했는지 요거를 지켜봐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건 복수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요. 이제 당선이 돼서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출범 4개월 만에 YTN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출범 4개월 만. 예, 한전 그리고 마사의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윤석열 정부는 결국 YTN을 유진그룹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영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YTN 매각을 김건희가 과연 추진을 했을까? 김건희의 작품일까? 이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일단 2022년 11월 윤용호하고 건진 법사가 문자를 나눈 게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때 윤영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는 보수적인 종교단체고 김건희를 위해서 보수적인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건진이 필요하다.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윤용호 수첩에 이 YTN 관련해서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줘 보십시오. YTN 인수 적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철규 이름 나왔죠, 조금 전에. 네네. 이철규가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장에서 한전 빨리 매각하라고 다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철규가요? 이철규가 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철규 2022년 이철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KDN 사장님, 이거 매각 추진을 빨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기업이 가지고 있으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라고 답했죠. 와. 됐죠. 네. 자, 그래서 건진이 윤용호한테 한 요거 한 4천억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려면 4천억. 그래서 윤용호가 이걸 모금해 나서요. 통일교 내에서. 그런데 통일교의 원로들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사는 것이 무산이 돼요. 결국 유진그룹이 샀잖아. 네네.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있어요? 결국은 이거를 팔려면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승인도 있어야 돼요. 방통위가. 그런데 YTN 매각 의결을 방통위가 했는데 그 당시에 2인 체제로 해요. 2인 체제. 김홍일, 이상인 2인 체제에서 이걸 의결을 하는데 김홍일하고 이상인 네.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볼까요? 김홍일은 검사 출신인데 윤석열 변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 저 얼굴. 지금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네. 이 얼굴 알지? 알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 자, 이상희는 봐봐요. 판사 출신인데 유진그룹 회장 변호를 했던 경험이 있어. 와. 실제로 그래서 2인 체제여서도 문제였지만 저 두 사람의 저런 이력 때문에 당시에도 상당히 그 결정을 두고도 논란이 그래서 이상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기피 신청까지 무시하고 사실은 지금 보면 김홍일 혼자 한 거예요. 네. 혼자 해가지고 그냥 넘겨준 건데 우리 영상도 봤지만 김건희는 지금까지 사적 욕망으로만 움직인 걸로 봤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적 복수심까지 욕망의 복수심. 같이 뭉뚱그려도 됐고 지금 캄보디아 우리 국민들이 구금됐고 사안이 되면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캄보디아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ODA 네, 그 지원해준 액수가 3배, 4배로 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제가 볼 때는 뭐 통일교 내부의 반대도 있지만 하나는 떼서 캄보디아 사업 쪽 이쪽은 통일교 쪽에 밀어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고 그 YTN 쪽은 결국은 종교한테 언론사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끝에 다른 데 주려고 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한테 넘기면서 그 과정들이 이제 파헤쳐지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유진이 이런 불법적으로 인수했기 때문에 YTN은 다시 그런가요? 그럼요 국민의 그게 품으로 가능한가요? 아니 지금 뭐 재판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요. 네. 재판에서 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법하다 하면은 돌려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권하자마자 이걸 추진을 합니다. 복수심이 됐던 뭐 욕망이 됐던 추진을 하다가 한전 KDN도 처음에 반대해요. 마사회도 말산업 홍보에 아주 좋다. 그래가지고 반대합니다. 근데 뭐 아까 이철규도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찍어 누르니까 일사천리로 그 다음부터 넘어가지요. 근데 이게 진짜 김건희의 사적 복수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게 아까 건진이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 메시지 주고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건진이 한 얘기인데 피바람을 일으키는 맞아요. 것도 좋다. 피바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복수심이지. YTN에서 어떤 뭐 저항이라든가 반발이 나오더라도
칼 휘두르고 간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네. 굳이 건진이 피바람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연결되는 게 김건희의 복수라는 단어랑 딱 연결이 돼요. 딱 연결되죠. 와 진짜 깔끔하네. 깔끔해. 아니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을 지금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김건희의 복수심도 나왔죠. 이철규 얘기 나오죠.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한 사람들 이야기를 딱 맞춰보면 결국 김건희가 했다라는 게 조각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이제 수사가 어디까지 지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나도 지금 이 안에는 부정과 불법과 비리들이 너무 가득해 보이는 이런 네.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저는 진실이 이거 밝혀야지 안 그러면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좀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야, 심각하지. 이게 그리고 정황이 너무 딱딱하다 딱딱하죠. 그러잖아. 도대체 뭐 예. 어디까지 한 거야?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해먹을 결심들을 진작부터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지금 큰일 났네. 빨리 의원님도 가셔야 되는데 의원님이 또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아주 관심 갖고 있는 대목이 하나가 또 있죠. 홈쇼핑 TV 홈쇼핑 협회장 관련. 네.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국감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김건희 부속실 이른바 문고리로 알려져 있는 부속실 행정관들이 지금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은 네 명이 지난해 3월 12일 날 TV 홈쇼핑 협회를 방문합니다. 부속실의 행정관들이 왜? 아무 관련도 없는 왜? 그 해명을 못 하고 있어요.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가가지고 굴지의 홈쇼핑 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비공개 간담회를 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들이 그냥 뭐 들으러 갔겠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김건희 일가가 TV 홈쇼핑 채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식의 관심이에요? 하나 인수를 하거나 하나 만들거나 이런 얘기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군침을 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 그렇죠. 받은 것만 팔아도 그게 돈이 되니까. 여러 가지 거기가 자 이번 제품 금 거북인데요. 이거 정말 저희가 깔끔하게 세탁했습니다.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아니 제가 이래서 매불쇼를 좋아해요. 제가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그 판매까지 생각 못했어. 이게 아주 심각한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기에 회장 자체가 지금 이상록 회장 자체가 어제 증인으로 나왔다가 저한테 제대로 걸렸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 출신입니다. 연봉이 2억이 넘게 받아요. 근데 8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업추비를 호텔에서 105번을 씁니다. 거래처 미팅으로. 진짜. 근데 104번이 소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소명이 안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고 오죽하면은 회원사들이 감사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업추비를 법카 한도를 좀 줄입니다. 8천에서 6천만 원 줄이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한다는 증언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어제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자기가 증인인 신분을 깜빡했는지 몰라도 자료 못 내겠다고 하다가 제대로 출근했다고 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유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 내라. 지금 이제 자료 안 내면 저희들이 고발도 할 건데 보면은 제대로 출근도 안 한 겁니다. 그러고 이화여대의 겸임 교수로 출강을 하는데 이화여대 근처에 있는 식당들에게 몇십만 원씩 계속 식사를 합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진수. 제2의 이진수.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출강하는 이대 근처에 한 끼에 9천 원짜리 식당인데 수십만 원씩 계속 결제를 해요. 그럼 이게 뭘까? 저는 이것도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홈쇼핑에 왜 김건희 부속실의 행정관들이 대거 몰려가서 비공개 간담회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고요. 이상록 회장,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 이 사람의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걸 제가 어제 지적을 했죠. 그런데 아까 그 박정훈의 욕설 파문 때문에 많이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중요한 걸 무슨 일이 아닌 게 했는데. 언론도 그래. 그 욕설 같은 거는 사실 그냥 단신 처리해도 되잖아. 맞아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욕도 우리는 하지도 않고 한쪽만 했는데.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보도를 하려면 해야죠. 그렇지. 누가 어떤 욕을 했고 그 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역시, 지적을 해야 그러죠. 되는데 역시. 그럼. 욕하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까지 욕설이 난무했다고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이런 걸 중요하게 제가 지적을 했다는 거. 네.
근데 행정관들이 저렇게 따로 간담회도 하고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안 하죠. 저기 아니 홈쇼핑 대표 육개사 대표가 나왔어요. 그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도 대표들이 도대체 왜 우리를 불러 모았느냐. 지금도 해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냥 10분이 하더라도 그 관련된 그 수석실에 행정관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홈쇼핑을 담당하는 쪽에. 네. 근데 뭐 김건희 문고리들이 갔으니까 네. 그럼 뭐가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부탁밖에 없어요. 부탁이요? 죄송한데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특위. 아니 윤리특위 구성도 그건데 요새 어디 뭐 기댈 데가 없어요. 믿을 데가 없고 결국은 믿을 때는 국회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맞잖아요. 그럼요. 더 긴장하고 좀 잘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정말 네. 어제 엊그제 그 우리 CCTV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한덕수와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최상목 박성재. 이거 봐, 박성재 맨날 빼니까 이 박성재를 빼자고 자꾸 낙선배로 다시 하시죠. 다시 하죠.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박성재. 박성재. 우리가 정말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란에 우리는 확실히 척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욱 앵커님도 부탁하셨으니까 저도 네.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뭐든지 가능합니다. 너무 엄중하긴 한데 해도 되나? 아 해도 됩니다. 저 뭐 한민수 TV. 아니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요해. 제가 이렇게 중요해. 그렇죠. 어제 그 지적한 것도 제 네. 쇼츠도 올리고 하는데 말씀이 알려야 보는 돼. 분들이 적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네. 더욱더 열심히 해서 네. 내란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예.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매진하겠다. 대단히 이런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어제도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잠깐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당정 간의 갈등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보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어느 때보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보지 못했던 당정대 원팀입니다. 예. 정말 잘 조율되고 있다. 이건 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모든 전혀 인격과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 이제 그만해 다들. 제 눈을 언론도. 보세요. 전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주시니까. 하시니까. 예. 제가 아는 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민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